보이스를 가지신 이제 우리 39기 교육생분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자기소개는 자기가 듣는 걸로. 네. 예,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예. 아, 네네. 목소리가 좀 작습니다. 예. 어. 여보세요? 네네. 예.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참하고 반듯하고 일곱수를 가진 39기 졸업생 봉봉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봉봉님. 네네. 예. 이번에 이제 졸업을 했잖아요, 얼마 전에. 예. 네, 졸업하면서 약간 뭐 소감 같은 거, 뭐 예를 들어 교육을 받기 전과 후에 뭐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던가 이런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교육 받기 전하고 후하고 비교를 해보면 교육 받기 전에는 그 경매라는 분야가 사실 좀 암담하고 좀 막막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육 받은 후에는 이제 그거에 대한 좀 걱정과 두려움이 좀 많이 해결됐고요. 예. 그리고 교육 받고 나서의 후기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교육을 받고 나서 이제 다 완성된 게 아니라 이제 받은 교육 내용을 이제 많이 연습하고 이제 훈련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체화시키는 게 이제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봉봉님은 교육 끝나기 전에 그 39기 중에서는 제일 첫 번째로 낙찰을 받았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네. 물건 보여주시죠. 우리 물건 자랑 어. 한번 해주세요. 제 물건 같은 경우는요, 그 울산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빌라거든요. 빌라에다가 좀 4층인데, 이제 평수가 그렇게 적은 평수는 아니더라고요. 23평, 실평수 기준으로 23평이고요. 엄청 넓은 거지. 예. 방 3개, 화장실 2개 있고, 가장 장점은 일단은 월세 수요가 이 동네가 괜찮고요. 제가 시세 조사를 했을 때도 월세나 전세가 없어가지고, 일단 내놓기만 하면 잘 나가는 정도로 그런 동네라서 좀 월세 수요나 이런 거 임차 구할 때는 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참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전용도 23평 가까이 되지만 대지권이 진짜 14평, 14평이면은 절반 이상이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집들이 약간 띠금띠금하면서 공간도 굉장히 넓다는 얘기인 거네요. 집 사이사이가. 집 사이사이는 사실 그렇게 많이 넓어 보이진 않았는데, 근데 대지 평수가 그렇게 좀 넓게는 측정이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나중에 어차피 뭐 대지 평수 가지고 뭐 돈의 가치를 얘기하니까 평수가 넓으면 가장 좋죠. 예. 방 3개인가요? 예, 맞습니다. 방 3개입니다. 네네네. 처음 낙찰 받았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딱 이제 낙찰자 그 최고가 매수 신고인 봉봉 이렇게 이제 외쳤을 때.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최고가 매수인 제 이름을 얘기했을 때, 일단은 그 전에 좀 대기가 좀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계속 기다리면서, 제 물건은 언제 발표하나 이렇게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제 물건을 발표를 했을 때 제 이름이 나왔을 때는, 드디어 됐구나 하면서 되게 기쁜 마음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이제 어떤 걸 이제 진행해야 될지 그것도 이제 머릿속에 저희가 스파레즈 교육 받을 때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제 앞으로의 이제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게 좀 머릿속에 많이 계속 생각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우리 지금 봉봉님 같은 경우에는 그 스파레즈를 들어오기 전에는 경매 공부를 해본 적이 있으셨나요? 없으셨죠? 사실 없었고 그냥 예전에 한 1년 전쯤에 그래도 경매를 한번 해볼까 해서 도서관에서 그냥 책 한 권 빌려다가 사실 완독도 못했었거든요. 사실 그 책은 거진 권리 분석에 관한 내용이었었고 예, 그래서 한 반을 반 정도 공부하다 사실 접었어요. 접어가지고 좀 뭔가 좀 그때 다른 일로도 좀 바빴고 해서 계속 도서관에서 빌린 책이다 보니까 또 기간 되면 또 다시 반납을 해야 되고 그래서 반납했다 또 빌렸다가 또 공부했다가 또 반납했다 이게 반복을 하다가 결국에는 공부가 이렇게 잘 되진 않았고 내내 그 이후로는 경매 공부를 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러면은 권리 분석을 남들은 이제 권리 분석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스파르주에서도 예. 권리 분석을 안 가리키잖아요, 그죠? 예, 예. 네네. 그러면은 권리 분석도 모르고 어떻게 경매 공부를 하지?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그동안 좀 공부하면서 이 권리 분석이 얼마큼 중요했는지 아니면 필요 없었다. 경매 사이트 물건 보면서 스스로 권리 분석이 자동으로 되더라. 기한 옥션 보면서 어떤 예. 느낌이었어요? 일단은 스파레즈 공부할 때 네. 권리 분석 부분은 그렇게 물론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쵸. 그렇게 큰 부분 비중은 차지하지 않더라고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시세 조사를 정확히 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시세 조사를 해야 하는 이런 우량 물건 검색 그리고 그거를 위한 이제 일회도 이런 부분이 많이 중요했었고 권리 분석 쪽은 사실 처음에는 좀 걱정되긴 했었는데 네. 대표님께서 워낙에 기한옥션 홈페이지를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네. 선순위 그 노란색 다 체크가 돼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만 유심히 읽어보면 될 정도로 예 그렇게 많은 비중은 차지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어떤 권리 분석의 공부가 그게 많이 불필요하다, 뭐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좀 실무를 배운다는 게 얼마나 네. 중요한지, 그죠? 아직도 막 권리 분석에 빠져 계셔서 그 어려운 공부를 막 이론으로 하고 계셔봤자 이게 실력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예. 그렇죠. 돈 벌려고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2개월 동안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공부 습득이 빨랐었나?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다고 본인이 이렇게 달라진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2개월 만에, 그죠? 예. 얼마나 달라졌다고 생각이 드세요? 사실 거의 네. 완전히 많이 확 달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네. 처음에는 경매에 대해서 아예 몰랐었고 아예 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도 몰랐었고 네. 이랬었는데 이제 교육받고 난 지금은 이제 다음 플랜은 어떻게 짤까 이제 어떻게 접근해서 어떤 물건으로 어떻게 네. 포트폴리오를 또 구성하고 네. 또 이제 지금은 첫 번째 낙찰받은 물건은 개인으로 했었는데 네. 근데 또 이제 법인도 만들어서 이제 법인으로 이제 운영할 때 이제 개인으로 투자하는 거하고 이제 별개로 말 그대로 사업체를 꾸리고 그러니까 좀 약간 네. 경영하는 이런 생각으로 좀 그걸 접근해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긴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공부하기 전하고 후하고 비교해봤을 때 거의 100% 바뀌지 않았나 생각하긴 합니다. 참 2개월 만에 달라진다는 게 네. 이거를 혹시 진짜 2개월 만에 내가 이렇게 알 수 있을까라고 처음 들어왔을 때 예상을 했었어요? 일단은 예상은 했었어요. 워낙에 그 교육의 네. 이 스파레츠 교육의 중요성과 네. 이 교육이 실무 위주고 이런 거를 설명을 듣고 일단 가입을 해서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네.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이런 확신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교육 과정에 좀 열심히 나름대로 충실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 그쵸. 이제 이 졸업했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마니또에서 또 이제 활동하면서 계속 좀 스터디하면서 실력을 키우면 되는 거고. 네, 다시 이제 물건으로 가가지고. 네. 아까 우리 그 월세 수요가 굉장히 많다 했는데, 여기는 월세 수요가 어느 정도인가요? 월세 수요가 사실 네. 거의 내면 다 금방 구한대요. 일단은 일주일 만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네. 그 시세 조사를 할 때도 그 네이버 부동산이나 이런 직방 다방 그리고 이제 부동산과 이제 나부나부 할 때도 사실 월세와 전세 물건이 아예 없었어요. 이 그 평소에 정도로? 방 3개에 이런 물론 원룸이나 투룸은 몇 개 있긴 했었는데 네. 이런 3룸 같은 경우는 아예 귀하죠, 없었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그건 뭐 시간 문제겠네요. 시간 문제겠네. 세 빼는 거? 예.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물건의 그 월세 수익은 어느 정도 돼요? 그러면 그 수익률로 따지면은 내가 대출 받아서 진행했었을 때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나온다? 수익률 분석을 했었을 때는 30% 이상 됐었습니다. 30% 이상. 30%? 네. 오. 우리가 보통 은행에 이자 넣고 뭐 2%니 3%니 아싸 2%. 너보다 0.7% 높다 약간 요 정도도 뭐 기정인데. 엄청나다. 그러면 전세 같은 경우도 엄청 잘 빠지는 지역인 거예요? 예, 전세도 잘 빠진다고 들었었어요. 네. 그럼 낙찰받은 물건에 전세를 넣는다 하면은 그 예. 전액 다 회수 가능한 건가요?
예, 전세를 넣는다면 들어간 투자금은 전액 회수하고 그러니까 1,000만 원 정도 더 이렇게 들어오는 전세를 예, 놨는데 신고되어 있었고요. 예. 그거가 시세에 정확하게 맞춘 거예요? 아니면 조금 낮게 맞춰서? 시대 정확하게 맞춰서요. 시계 정확하게 맞춰서. 그럼 근데 예. 그 정도 수요가 있으면 전세 조금 더 올려도 예, 예. 한 1,000만 원은 올려도 1,000만 원 올려도 아니면 뭐 5, 600이라도 올려도 이렇게 하면은 한번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맞습니다. 우리 승지 물건 같은 경우에도 시세 그때 전세가 원래 한 1억 2천 정도 됐는데 1억 3천에 내놓고 일주일도 안 돼서 나갔어요. 나갔어요. 이해돼요? 예, 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 예, 예. 왜냐면은 전세 수요가 그래 많다 하면 월세 수요나 그러면은 내가 좀 더 가격을 올리는 것도 괜찮죠.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돈 가지고 1,000만 원이 들어온다 하는 게 아니라 2,000만 원이 들어오면 또 두 번째 물건 2,000만 원 가지고도 하나 고를 수 또 있는 할수 것도 있는 거 있죠, 있잖아요. 2,000이면. 그죠? 예, 예. 네. 네. 그냥 물건이네요. 엄청 물건이네. 어쨌든 뭐 울산 지역에 또 핫하고, 그죠?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서 다들 요즘 부동산 쪽에가 핫한 데가 많은 것 같아. 좀 월세 놓기만 하면은 뭐 일주일 일주일 돼서 바로 나간다는 거, 그 일주일은 또 길게 기다리는 거고, 뭐 하루 이틀 만에 바로 나가고. 맞아요. 그런 데 있더라고요. 아니면 또 대기하고 그 임대 물건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뭐 임차인이나 누가 있었나요? 아니면 빈집이었나요? 지금 그 채무자 소유주분이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명도 단계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명도 얘기하니까 지난주 그 마지막 세미나 때 대표님이 명도 건 얘기 들으면서 혼내키는 것 같았는데, 그죠? 어떤 사연이에요? 얘기예요?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제가 혼난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저번 세미나가 이제 마지막 세미나였잖아요. 네. 그래서 대표님께서 그래도 한 번 더 신경 써주셔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해라 이런 조언을 좀 주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조언이지. 예. 지금 소유주분께서 사실 지금 당장 나가기에는 좀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좀 많이 사정사정을 하시면서 네. 그래서 일단은 깔때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일단은 합의서나 이런 것도 지금 작성해가지고 지금 공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일단은 그 소유주분하고 지금 명도 대화를 할 때 뭐 크게 트러블 없이 일단 원만하게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가 일단 대금 납부일로 예정되어 있거든요. 잔금일? 그래서 예, 그래서 금요일 기준으로 그 깔세를 일단은 미리 좀 받고 그리고 플러스에다가 한 달치를 더 받아서 좀 보증 형식으로 해서 나중에 나가는 일자나 이런 걸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직까지는 크게 트러블 없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고 있긴 합니다. 그러면은 그 대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전에 그 우리 봉봉님이 예, 그 대표님한테 이제 아직은 이제 그때 수업 그 세미나 전이라서 그거 진행하던 거를 대표님이 이렇게 변경을 해라 이렇게 그 조언해 주셨다는데 그 전에 있던 내용은 어떤 거며 대표님이 조언해 주셨던 내용은 어떤 거예요? 일단은 제가 그 전에는 일단은 그 합의서나 이런 거를 나름 인터넷에서 좀 검색해가지고 뭐 이런 여러 종류의 좀 여러 개의 합의서를 좀 지금 좀 모아가지고 그걸 토대로 일단 작성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플러스 대표님께서 해주신 조언은 그 이제 이전의 사례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확실하게 몇 가지 더 그러니까 그 소유주분뿐만 아니라 소유주분의 가족 지금 소유주랑 그분의 아내분 이렇게 두 분이서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합의서 사인도 소유주뿐만 아니라 그 아내분의 사연도 같이 받고 그리고 같이 그 부부의 신분증도 같이 받아두고 그리고 이제 소유주분의 이런 회사 다니는 재직증명서 이런 것도 받고 그리고 이제 합의서의 내용에 이런 몇 가지 항에 관해서 어기시에는 뭐 위약금으로 뭐 이제 2천만 원 이런 정도로 좀 약간 어느 정도 그쪽에서 좀 경계를 하고 좀 그거를 잘 지키게끔 하는 이런 문구를 같이 넣어서 진행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디테일한 부분을 몇 가지 찝어주셨네요. 예, 맞습니다. 그 처음에 명도할 때 그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깔세만 좀 내고 몇 개월 살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죠. 예. 그럼 맨 처음 이분이 먼저 제시한 조건이 있었나요? 많이 달라졌나요, 지금이랑? 예, 맨 처음 제시한 조건에는 그래도 이분이 지금 이사 가려고 해도 뭐 이사비나 이런 상황이나 좀 경매로 넘어가면서 좀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지고 또 여러 가지 좀 포기를 한 상태였었다고도 먼저 얘기를 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6개월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 그 이상까지 좀 3개월 단위로 뭐 이렇게 월세를 납부를 할 테니 이렇게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또 이제 제가 그거 듣기에는 그렇게는 좀 안 될 것 같다. 그건 제가 선을 그어가지고 그렇게 뭐 6개월 뭐 이상으로 뭐 장기적으로 보증금 없이 그리고 3개월마다 이렇게 돈을 내신다고 하는 것도 사실 그거를 무작정 100%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충분히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런 조건은 아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그래도 처음에는 한 2달 정도까지는 제가 봐드리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정리를 해주셨으면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좀 약간 둘 간의 좀 조건에서 이제 중간에 타협점을 찾은 거죠. 그래서 4달은 좀 어떻게든 좀 부탁드린다고 좀 사정사정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4달은 왜 4달이냐 그렇게 여쭤봤더니 이제 4달 뒤가 이제 9월 추석 이후에 이제 본가에도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그때쯤이면 좀 보증금이나 이런 것도 좀 어느 정도 좀 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일단 4달로 잡았고요. 그리고 월세는 5달치를 받아가지고 그 4달 끝나는 시점에 나갈 때 이제 1달치를 돌려드리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일단은 둘 간의 그 협의점을 좀 만든 상태입니다. 네네네. 어쨌든 이게 이제 명도라는 게 처음에 완벽하게 이렇게 해고 넘어가야지 이제 살고 있는 분을 갖다가 명도를 갖다가 그냥 그 어떤 딱 마감을 쳐놓지 않고 그냥 좀 안타까운 마음에 편히 봐주다 보면 나중에 이 편의가 독이 돼가지고 대려 뭐 안 나간다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또 월세 안 내고 이러면 그때부터 또 소송해야 되고 또 내보내야 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처음에 배려할 때 배려하더라도 법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완벽하게 어떤 그 문구 대표님이 가이드 해준 것처럼 완벽하게 해놓고 나면 그게 나중에는 되려 홀가분하고 뭔가가 마무리하기도 쉽지. 근데 이제 그게 안에서 그냥 단순하게 뭐 어려운 사정 아니면 뭐 3개월쯤 뭐 깔세 지금 당장 뭐 그냥 조금 그러려냐고 넘어가다 보면 독이 되잖아. 그죠. 지금 우리 승지 요즘 그 낙찰자 명도하는 것도 지금 법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사람 같은 경우도 좀 통하지 않고 있잖아. 예. 대단한 분이세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계속 하고 계시고 분명히 경매가 넘어온 물건이고 낙찰까지 받은 그냥 아주 지극히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물건인데 본인 내가 이걸 산 적이 있다, 내 집 소유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심지어 연락도 받지 않는 상황이어서 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제 집행까지 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그 봉봉님 물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안타까운 사연이고 우리가 봐드려야지. 우리 좀 전에도 우리 그 세입자 월세도 깎아주잖아. 네네. 그지만 그 안에 그 뒷면에는 모든 거를 완벽하게 다 구비해놓고 배려할 때 배려해주더라도 마감을 잘 해놓고 넘어가야 된다. 호의가 계속되면 걸린 줄 안다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시세가 참 2천만 원 정도 전세로 뺐을 때는 가능하고 월세 수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월세가 얼마예요? 시세가? 월세가 제가 시세조사 했을 때는 보증금 2천 기준으로 55만 원. 55만 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대출이자 빼면은 실제로 남는 거는 얼마 정도 되나요? 그럼 이제 대출이자 빼면 실질적으로 30만 원 정도? 예. 지금 요 대출 받고 진행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대출 몇 % 나왔어요? 다들 요즘 뭐 경매 뭐 대출 안 나온다, 부동산 대출 안 나온다 이렇게 하는데 몇 %? 대출은 그 감정가의 60% 아니면 이제 낙찰 금액의 그 80% 둘 중에 낮은 금액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예,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감정가의 60% 해가지고 8,400만 원 대출 받았습니다. 그러면 감정가에 60%면은 얼마가 지금 나온 거야? 예, 8,400만 원. 8,400만 원. 예, 예. 1억천에서 8,400. 그러면 2,600 정도 2,600.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 예. 그러면 나쁜 거 아닌데 대출이. 그쵸. 일단 거진 뭐 평균적으로 대출 나오는 게 원래 조건이 원래 저렇잖아. 네, 그렇죠. 감정가 60, 낙찰가 낙찰가에 80. 80 이게 나오는데 거진 정상적으로 다 대출이 나왔네요. 예, 예. 네, 요즘 금리가 많이 비싸다고 하는데 요즘 금리는 얼마로 진행했어요? 저는 3.5에서 3.8% 고요. 괜찮은데요. 예, 신용 상태에 따라서 그 네. 범위 안에서 이게 움직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요즘 뭐 엊그제도 뭐 대출이 안 나온다는 등 뭐 힘들다는 등 뭐 이런 댓글도 달리고 유튜브에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정상적으로 지금 80% 그러니까 우리가 낙찰가의 80% 대출 지금 개인으로 낙찰 받은 거죠. 예, 맞습니다. 네네네. 뭐 대출도 좀 잘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 같으네. 그죠. 그냥 이 정도는 나온다. 평균적으로. 80이면 됐지 뭐. 80 이상 나오는 거는 82%? 83%까지는 봤는데 신탁으로 갔을 때는 뭐 90% 옛날에 나왔는데 뭐 80이 보통이야. 아, 네. 괜찮네요. 잘 뽑았네요. 네. 예, 예. 자, 우리 그 봉봉님, 이제 지금 이제 세미나 끝났고, 이제 예. 실력도, 내가 이제 그 이미 기본은 배웠고, 이제 기본에서 이제 확장하면 되는 건데, 네. 예. 앞으로 그 경매 공부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이야기 듣고 싶네요. 앞으로는요, 네. 일단은 여태까지 배운 거를 한 번 더 복기를 해보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우량물건 컨셉부터 마지막에 이제 명도까지 네. 다시 한번 공부를 하고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거에서 또 이제 복습하면 또 이제 처음에 들었던 거하고 또 새로운 내용이 또 발견이 되고 또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몇 번 더 계속 복기를 하면서 제가 계속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을 계속 다잡으려고 생각 중이고요. 네, 그 후에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계속 이제 좀 돈이 여유자금이 생기고 그 어느 정도 투자할 정도의 금액이 또 모이면 또 계속 또 투자를 하고 이러면서 계속 경매를 계속 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네네네. 네. 아까 그 우량물건 검색 훈련 다시 한다고 했잖아요. 한 번 더. 예. 그러고 나니까 선배들 얘기가 생각난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이게 뭔 뜻인지를 잘 모르고 이해가 안 가고 이랬었는데 딱 낙찰 받고 나니까 그때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라고 막 느끼는 게 더 많아져가지고 아주 수업이 그래서 다시 그 수업 내용을 또 복귀하고 이렇게 한다 하는데 우량물건 검색 훈련을 다시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셨어요? 근데 우리 희봉님 같은 경우에는 스파레주 39기를 일찍 등록해놓고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서 우량물건 검색 훈련 1단계는 끝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공부 끝나고 나니까 다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던가요? 아무래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에 공부를 할 때하고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교육을 받아가지고 약간은 더 알게 된 상태라서 지금 또다시 공부하면 또다시 새롭게 느껴질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더 공부를 처음부터 한 번 더 복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뭐 이래도 겠네, 이해도 겠네, 삼해도 겠네 이런 이야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아무래도 처음에 들었던 내용하고 또 이제 공부를 하다가 똑같은 내용을 들어도 처음에 들었을 때의 느낌과 그리고 또 다시 들었을 때의 느낌이 아예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공부하면서 또 혹시나 놓친 게 있는지 한 번 더 체크해가면서 다시 한 번 더 공부를 해보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역시 학구파. 네네네. 우리 학구파 봉봉님은 많이 또 가입을 원하시나요? 예, 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아무래도 이사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요. 경매에 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래도 아무래도 저하고 같은 공부를 하셨고 또 저보다 이제 더 많이 아시는 선배님들이 많이 포진한 많이 또 회의에 같이 가입해서 같이 경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혹시나 제가 이렇게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전화가 잘못 와가지고. 다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마지막. 이봉이 끊어가지고. 다시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또 이제 선배님들의 이제 발자취도 또 따라가 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네. 같이 그 마니토케이 가입해가지고 열심히 네. 활동하고 싶습니다. 아, 네네네.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경매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실전 팁, 그 다음에 어떤 물건 가지고 막 같이 사건 번호 하나 가지고 조사하면서 막 토론할 수 있는 데는 내가 봐선 마니토뿐이 없다고 생각해. 그거를 그쵸. 정말 실전으로 실무로 해서 막 그 물건을 시세 조사하고 뭐 월세 파악하고 이 물건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저번에 그 우리 그 저번 주에 방송했던 우리 네. 욱수님이 아, 네. 어떤 물건을 골라가지고 그 사건 번호의 내용 파악이 안 됐는데 선배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이거 그 뭐 어떤 건이네 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지적했다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많이 또 선배들 대단하다고 네. 딱 그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뭔가가 이렇게 의문이 생겼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많이 또 K 가서 이제 배운 공부를 좀 더 네. 확장시키고 좀 더 또 이제 같이 실력을 이렇게 늦추면 정말 1년 뒤, 2년 뒤 우리 봉봉님께서는 몇 건의 물건을 가지고 있을까? 목표 같은 게 있나요, 혹시? 사실 개수의 목표는 없고요. 그냥 뭐 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많이 최대한 많이. 막연한 생각만 일단 갖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일단은 그건 가능한 거고요. 지금 선배들 보면 뭐 1년 안에 10건씩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예. 충분하니까. 지금 얼마나 많아요. 막 10건씩 하시는 분들이. 돈이 없어서 예. 못해. 그러니까 협회에서 공부를 배우면 물건이 없는 게 아니고 돈이 부족한 거야. 계속 투자하다 보니까. 네네. 근데 딴 데서 배우면 돈은 있는데 물건을 못 고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보는 시야가 완전히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실력이겠지. 진짜 실력. 그죠? 예. 네. 우리 봉봉님, 예. 지금 이제 많이 또 선배들도 있고, 예. 이제 그 날 잘 좀 봐달라 인사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스파레주를 그 이제 다음 기수 들어오실 분들한테 만약에 이제 이야기 해주신다면 예. 추천 한번 해줘 보세요. 선배로서 이제 선배로서. 선배로서. 네. 저도 선배가 되는. 그쵸. 네. 예. 선배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스파레주 39기 갓 졸업한 봉봉이라고 합니다. 네. 예, 앞으로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혹시나 이제 경매에 관해서 좀 막연하고 어떻게 공부할지 모르겠고 이러신 분들은 바로 이제 스파레주의 이제 40기 바로 이제 신청해가지고 가입하셔서 공부하시면 경매의 길이 이제 열리실 겁니다. 확신하십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장담하시나요? 예, 확신하죠. 예. 장담하시고요. 뭐 저도 사실 교육받고 그 두 번째 세미나, 그러니까 한 달 지나고 바로 물건 하나 이렇게 입찰해서 낙찰 받았는데요. 그러네요. 예. 네. 몸소 보여주셨네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봉봉님 낙찰 축하드리고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하고 또 이제 마니또에서 또 얼굴 자주 뵈면서 예. 우리 이제 활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뵙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돈길만 걸으세요. 돈길. 네, 돈길만 걸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